이달 말 석가탄신일을 시작으로 5월 초 근로자의 날과 어린이날까지 황금 연휴가 예정돼 있습니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는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석가탄신일 전날 저녁 서울에서 출발해서 부산과 전주 같은 주요 도시로 가는 많은 KTX 열차가 매진됐습니다. 여행을 가거나 고향에 다녀오려는 사람들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사람들 이동이 다시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오늘 정세균 총리는 이번 연휴가 고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연휴 때 돌아다니는 걸 자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약 2달 만에 처음으로 새로 나오는 환자 수가 10명대로 줄어들었지만 자칫 긴장을 늦췄다가는 지금까지 한 노력이 물거품이 된다는 건데요. 먼저 오늘 환자 현황부터 공다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국내에선 18명의 환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하루 확진자 수가 10명대로 떨어진 건 2월 20일 이후 58일 만입니다. 앞서 2월 하순부터 신천지 교회와 관련한 확진자가 대거 나오기 시작했고 집단 감염이 최대 숙제로 떠올랐습니다. 2월 29일엔 대구에서만 741명, 전국에서 909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러다 이달 들어 확진자 수가 크게 줄었고 20명대 규모를 유지했습니다. 오늘은 10명대까지 확진자가 줄었습니다. 전체 발생 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 대규모 조기 검사와 격리, 그리고 철저한 추적 조사와 같은 감염병을 효과적으로 통제. 그동안 발생한 총 환자는 1,65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 발생한 확진자들의 경우 18명 중 지역 감염은 9명이고 나머지 9명이 해외 유입이었습니다. 사망자는 전날에 비해 3명 늘어 총 232명을 기록했습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정부가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방역으로 넘어갈지 발표하는데요. 모든 국민들 일상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대책이라 벌써부터 주목이 되는데 정부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금 전까지 중대본 회의가 열린 서울청사 앞에 저희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이자연 기자. 오늘 정부가 생활 방역으로 전환할지 회의를 하면서 여러 이야기를 했던데요. 그중 하나가 4말 5초. 그러니까 열흘 뒤를 특별히 찍어서 위험하다고 했는데 그 이유부터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바로 그때부터 이른바 황금 휴가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화면으로 나가는 달력을 보시면요. 오는 30일 석가탄신일을 시작으로 해서 노동절, 주말, 그리고 어린이날까지 모두 이어져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각 직장에서는 휴가를 적극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낀 월요일 등을 쉬면 최대 6일까지 긴 연휴를 갖는 이들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그동안 참아왔던 접촉이나 이동 욕구가 분출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여행이나 외부 활동을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당부한 겁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정부에서는 지난 총선과 부활절 때 제기됐던 이른바 잠재적 위협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다. 이런 판단도 하고 있는 걸로 보이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일요일은 부활절이라서 곳곳에서 종교 행사가 열렸습니다. 또 수요일엔 국회의원 선거날이라 투표소에 많은 사람이 몰렸습니다. 방역당국은 이 잠복기를 고려할 때 다음 주는 돼야 방역 성패를 확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좀 종합적으로 논의해서 생활 방역으로 전환할지를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예, 정부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언제까지 또 어떻게 할지 여러 방안을 놓고 논의 중인 것으로 아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취재된 내용도 있죠. 예, 일단 본격적인 일상 복귀 신호를 주는 건 아직 이르다.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연장하고 등교도 미루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제한 조치들의 강도가 다소 완화될 수는 있습니다. 공공기관과 달리 학원이나 교회 같은 민간 시설에 대해서는 운영 제한 조치를 풀어주는 것도 고려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내일 구체적인 방향을 발표하고 나면 이런 각 시설별로 좀 더 구체적인 지침을 다시 내릴 예정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자연 기자였습니다. 어제 논산훈련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고 전해드렸는데 오늘 2명이 더 확인됐습니다. 모두 신천지 신도라고 하는데요. 훈련소에 가족을 보낸 시민들은 불안한 마음에 홈페이지에 안부를 묻거나 마스크를 잘 주고 있는지 확인하는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고승혁 기자입니다.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2명 늘었습니다. 육군 훈련소에서
지난 4월 14일 입소한 훈련생 2명이 입소 과정에서 실시한 검사 과정에서 확진됨에 따라 현재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두 사람은 대구에서 온 20대 남성입니다. 이들은 대구 병무청 버스를 타고 입소한 뒤 훈련소 내 선별진료소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대구 동산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훈련소에서 이들과 접촉한 89명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논산훈련소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는 총 3명입니다. 당국 설명에 따르면 이들은 모두 신천지 신도로 한 명은 완치됐다가 다시 감염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 신천지 신도인 곳으로 현재까지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 최소한 한 건의 경우에는 재양성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일단 판단은 하고 있고 훈련소에서 잇따라 확진자가 나오자 홈페이지에는 입소자의 가족들이 안부를 묻거나 마스크 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JTBC 고승혁입니다. 한 지역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져 파장이 큰 경북 예천에서도 오늘 또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지난 9일 이후 하루도 빠짐없이 환자가 나오면서 특히 시골 마을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윤두혜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오늘도 한 명 늘었습니다. 16살 남학생입니다. 그제 확진된 18살 학생과 접촉해 검사를 받아보니 양성으로 나왔습니다. 지난 9일 40대 여성과 그 가족들이 확진된 이후 열흘 동안 5차, 6차 감염까지 이어졌습니다. 관련 확진자는 35명으로 늘었습니다. 아직도 접촉자 120명이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주말인데도 시가지가 썰렁합니다. 예천군이 원래 내일까지던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한 주 더 연장하면서 이런 상황이 한동안 이어지게 됐는데 시골 장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장날인데 사람들이 모일까 봐 장을 폐쇄했습니다. 물론 다음 장날인 23일에도 장은 서지 않습니다. 이걸 모르고 온 상인들은 좌판을 펴자마자 다시 접습니다. 싸가지고 가야지 이제. 손님도 없고. 장이 안 열리니 팔 곳이 없어졌습니다. 애써 키운 농작물이 밭에선 말라가고 저온 창고에선 썩어갑니다. 저 논에 그대로 다 갖다 버렸어요. 논에. 이거 못 써요. 이거 다 물렀잖아요. 봐, 시커먼 게. 봐요. 아무리 기다려도 버스가 오지 않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역을 벗어나는 버스는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덩달아 노인들 발도 묶였습니다. 아주 아가이고 빙은에 갈겠지 빙은에도 못 간다 해서 안 가고. 예천군에서 열리는 가장 큰 행사인 세계 곤충 엑스포도 연기됐습니다. 원래 다음 달 1일 열릴 예정이었는데 내년으로 미뤄졌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경기 의정부에서는 격리 지침을 어겨 한 번 붙잡혔던 20대 남성이 또 뛰쳐나갔다가 결국 조금 전에 구속됐습니다. 이 남성은 자가격리 도중 공원 벤치에서 술을 마시고 공중 화장실에서 잠을 자다 붙잡혀 격리시설로 보내졌는데 여기서도 빠져나갔습니다. 이수진 기자입니다. 자가격리 대상인 26살 A씨가 편의점에서 발견된 건 지난 목요일 오전입니다. 앞서 A씨는 화요일 오전 11시 40분쯤 집에서 나와 중랑천을 걸었습니다. 그러다 벤치에서 술을 마신 뒤 공중 화장실 등에서 잠을 잤습니다. 휴대전화를 꺼놓아서 이틀 동안 잡히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목요일 오전 10시쯤 A씨가 휴대전화기를 잠시 켠 사이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붙잡힌 A씨는 격리시설로 보내졌습니다. 하지만 A씨의 무단 이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격리된 지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다시 시설을 빠져나갔고 이번엔 인근 야산에서 붙잡혔습니다. A씨는 체포 이후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는 자가격리 수칙을 어긴 이유에 대해 답답해서 스트레스를 받았고 술을 마시고 싶어 나왔다고 했습니다. 의정부 경찰서는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자가격리 수칙을 반복적으로 어긴 A씨의 사안이 중대하다고 본 겁니다. 법원은 A씨의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조금 전 구속했습니다. JTBC 이수진입니다.